자, 이번에는 당과자빵, 소보로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로빵은 한 4시간이고요.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과자빵, 소보로빵을 제조하여 제출하시오. 빵 반죽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구분이 됩니다. 반죽은 스틸법으로 제조하시오.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하시오. 반죽 온도는 27도입니다. 반죽 한 개 분할 무게는 46g. 한 개당 소보로 사용량은 약 26g으로 제조하시오. 토핑용 소보로는 배합휘에 의거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시오.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되어 있고요. 2010년부터 바뀐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충전용 토핑용 재료는 계량 시간에서 제외되니까 바로 이런 시간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보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토핑용 소보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토핑용 소보로를 너무 질게 만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금 보슬보슬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너무 질지 않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토핑용 소보로는 크림법으로 제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두기를 보면 반죽은 100% 믹싱을 하고요. 수정 단계까지 믹싱을 합니다. 반죽은 27도, 둥근 모양이고 소보로 찍기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통상적으로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하는 유지 좀 부드럽게 해놓고 1차 발효 시에 토핑용 소보로 만들고 철판은 발효 시간에 좀 닦아놓고 2차 발효하기 전에 오븐을 예열하는 어떤 그런 순서는 또 준비하는 거는 항상 빵 만들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분, 이스트, 설탕, 분유, 소금 재료를 다 해서 전 재료를 일단 다 넣고요. 거기에다가 계량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랑 계란 넣고 믹싱을 100% 수정 단계까지 반죽하겠습니다.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넣고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로빵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반죽을 펴서 얇은 막이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반죽은 1차 발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보로빵에 소보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로는 크림법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유지를 조금 부드럽게 부시고 크리마를 한 8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너무 질어지니까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유지를 좀 부드럽게 하고 땅콩버터를 넣고 땅콩버터도 같이 잘 섞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설탕이랑 물엿이랑 이렇게 된 설탕 쪽 넣겠습니다. 설탕 넣고 그것이 섞여서 크리마가 조금 되면 달걀을 넣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소보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는 테이블 위에서 바로 작업대 위에서 채를 쳐서 그렇게 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마를 하신 다음에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넣고 흠난이 될 때까지 살짝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밀가루랑 섞어서 소보로를 만들 건데 대기 조절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질면 만드셔가지고 좀 찬 곳에 잠깐 넣어 놓으시고요. 너무 많이 소보로를 비비면 떡질 수가 있어요. 제가 농담삼아 소보로가 아니고 떡보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무 떡지지 않게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게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반죽이 조금 이 크림한 게 너무 좀 많이 돼서 질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작업대 위에다가 바로 채를 쳐서 밀가루를 채 치시고요. 자, 만든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좀 잘라주세요. 조금씩 다져주세요. 아니면 또 손으로 또 이렇게 반죽을 또 살살살살 비비면서
너무 꽉 손으로 움켜쥐면 덩어리 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덩어리 지지 않도록. 그리고 젓가루가 밀가루가 많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푸석푸석해진 소보루가 되면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 뿌려서 조금 푸석푸석을 좀 조절하셔도 되고요. 또 너무 질어서 정말로 작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덩어리가 졌다든지 아까 말씀 덩어리가 져서 떡보루 같이 이렇게 막 덩어리가 뭉친 덩어리가 됐다든지 이럴 때는 여분의 젓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보슬보슬하게 소보루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가용한 한 차가운 데 좀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소보루를 만들어서 조금 보관하셔서 해도 되고요.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용한 한 최대한 조금 시원한 곳에다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떡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사실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그릇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관하셨다가 소보루를 성형할 때 소보루를 또 대기 조절이라든가 상태를 이따가 성형할 때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보루빵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1차 발효가 끝나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g수는 45g이고요. 소보루 위에 토핑은 25g인데 그건 나중에 성형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일단 반죽 확인한 다음에 발효된 거 확인하고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45g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을 해서 선 위에서 예쁘게 둥글릭을 해서 판에서 중간 발효를 시켜서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g 그래서 중간 발효를 둥글리기 해서 중간 발효를 시키고요. 중간 발효가 분할이 먼저 돼서 당연히 중간 발효가 된 어떤 그 순서대로, 분할 순서대로 성형도 그 순서대로 하셔야지 좋은 반죽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보루빵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루빵이 중간 발효가 끝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소보루가 26g 소보루로 찢게 되어 있습니다. 이 26g을 찢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걸 하나 만들 때마다 소보루 26g씩 다 계량을 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릇에다가 26g 정도를 하나를 계량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을 보면서 눈대중으로 이 정도가 26g이다. 하나 갖고 익숙하지 않으면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를 계량을 해서 26g이 요 정도 양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보셔서 그 양대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을 살짝 재둥글리기를 하시고요. 이쪽에 이음매가 된 부분을 붙여서 잡고 물을 반죽에다 살짝 묻혀서 소보루를 찍으면 됩니다. 소보루를 찍을 때 반죽이 소보루에 잘 묻게 돌려서 찍고 손가락으로 약간 안에를 좀 눌러서 철판에 패닝을 하고, 패닝을 한 다음에 손으로 살짝 터트려서 살짝만 눌러서 터트려 이렇게 패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26g에서 100% 26g 소보루 안 묻을 수가 있어요. 조금 묻을 수가 있으면 얘는 또 다음 작업을 할 때 둥글릭을 해서 놓고, 자, 여기에 지금 재어져 있는 26g 정도 양이 있습니다. 그 눈대중으로 26g을 보고 물을 묻혀서 찍을 소보루에 올려놓고, 아까 소보루하고 남은 거 있으면 이 윗면에다가 놓고 다시 찍고 소보루가 골고루 붙게 해서 패닝을 해서 살짝 터트려주고, 이거 다 한 다음에 터트려줘도 되고요. 그냥 하나씩 해서 터트려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형이 다 끝났으면 요거는 2차 발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보루 같은 경우 또 소보루나 버터롤 또 이렇게 단팥빵 이렇게 작은 빵 분할량이 작은 거인 경우에는
철판 2장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판 3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장의 대부분이 철판을 갖다가 한 번에 뭐 여러 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2장을 넣을 수 있는 오븐이어서 그 운영을 본인이 좀 잘 하셔야 됩니다. 2차 발효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또 성행할 수 있는 시간, 또 겨울하고 또 여름하고의 또 어떤 그런 실내 온도에 따라서 중간 발효시켜 놓은 것들이 발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셔서 발효가 너무 빨리 진행될 것 같으면 실온에서 발효시켜서 구울 수도 있고, 또 발효를 좀 더 빨리 당겨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발효실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발효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철판 3장을 구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반죽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구울 수 있는지를 조금 연구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구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소보루빵이 2차 발효가 끝나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불 160도에서 위에 불 190도에서 200도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 전후해서 구우시면 됩니다. 자, 굽도록 하겠습니다.